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들. 이제는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개발도 한창입니다. 문화 유적을 활용한 마을이라던가 첨단 산업 유치 등 차별화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지역들 간의 연계나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도 남아있는 숙제겠죠.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 이슈들을 짚어봅니다. 12월 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송파구 풍납동이 강남 3구 최초로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풍납토성을 활용한 역사마을이 추진됩니다. 광진구는 구의역 일대를 5G를 접목한 첨단 산업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5년간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마포구의 회특위가 서울 복합화력발전소 주민 편입시설의 위치를 한강변 이전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9월 공사가 시작됩니다. 중랑구가 봉제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앵커 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와 토지 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송파구 풍납동이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풍납토성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강조한 도시재생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첫 소식 태윤영 기자입니다. 사적 제11호 풍납토성의 복원 사업으로 지역 슬럼화를 겪던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난 4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 선정에 이어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겁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 두 번의 고백 끝에 강남 3구에서는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외됐던 풍납동이 백제문화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역사문화 관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앞으로 서울시의 마중물 사업 예산 200억 원에 더해 기존에 추진되던 문화재 정비 예산 등 협력 사업까지 포함해 모두 1,186억 원이 투입됩니다. 백제 역사문화 체험마을 조성을 핵심으로 천호역에서 백제문화공원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 특화거리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백제시대 체험공간과 위인 전시공간 등 용역을 통해 특화거리 내 콘텐츠를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적지 보상 후 철거되지 않은 공간을 활용해 복합 문화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 건립도 구상 중입니다. 예술, 문화, 역사를 테마로 하는 역사 문화 특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머물러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도 조성해서 주민들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주 대책과 보상가 현실화 문제가 남은 과제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전체적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풍납동이 문화재로 인해서 보상받고 이주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현재 보상받고 갈 사람도 있고 순차적으로 주민 의견 충분히 들어서 알뜰하게 또 동네를 보다 좀 우리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풍납동 도시재생 사업은 내년 3월 도시재생 지원센터 조성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장기간의 문화재 보존 발굴 사업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풍납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광진구 구의역 일대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2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구의역 일대를 동북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할 전망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광진구 구의역 일대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동부지법과 지검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하면서 이 일대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상가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유동 인구 역시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곳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중심시가지형은 쇠퇴한 산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이곳에 5년간 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의 뉴딜 사업의 공모에 국비 1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구의역 일대에 거점 건물을 건립하고 5G를 접목한 첨단 산업 시험 공간을 만들어 벤처 기업 등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의역 일대에 5G 첨단 산업의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성수, 구의, 강변역 일대를 잇는 스타트업 링크로 도심 상권 활성화를 컨셉으로 향후 5년간 200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중소규모의 앵커 시설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구의역 미가로 상권의 체질 개선에도 힘쓸 전망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셔서 골목 상권이 조금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죠. 광진구는 이번 도시재생 사업에 내년부터 시작할 동부지법 용지 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모든 사업이 끝나면 구의역 일대가 동부지역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서울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과 함께 짓기로 약속했던 주민 편익시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완공됐어야 할 시설이 공사 시작도 못하면서 마포구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죠. 최근 이 특별위원회가 주민 편익시설을 한강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 내고 활동을 마감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주민편익시설의 한강변 이전, 편익시설을 토종로변이 아닌 한강변으로 옮겨 지을 경우 전체 공원의 개방감을 높일 수 있고 부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감정가 차이로 인해 면적도 23% 정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정도 활동하면서 9차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기존 부지보다는 한강변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모았고요. 한강변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공원과의 조화를 조금 더 잘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 확보를 한 23% 정도 더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과 다목적실 등 편익시설 내 층별 세부시설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 초 설계자문위원회를 꾸릴 예정입니다. 주민 대표와 구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주민 편익시설 안에 어떤 세부시설을 넣을지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집행부와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되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원들로는 이제 마포 구의원, 그 지역 주민, 그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내부 시설에 대한 설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한편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마포구는 편익시설 건립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내년 초 중부 발전과 토지 교환을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은 빠르면 내년 9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패션 봉제업은 중랑구를 대표하는 산업이지만 낙후된 생산시설 그리고 영세한 생산 구조 등의 문제점은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랑구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스마트 앵커입니다. 인근 성북구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이 됐던 사업이기도 한데 중랑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집중 취재 와디쇼 김동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중랑구가 추진 중인 패션 봉제 전용 스마트 앵커 상봉동 110-38번지 일대에 약 160억 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계획돼 있습니다. 봉제업체 입주시설을 비롯해 전시 판매장과 첨단 공용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기획과 생산, 유통이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 서울시로부터 스마트 앵커 시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이후 지난 10월 SH공사를 위탁개발 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사업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마트 앵커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구청 민원 게시판에도 안전과 환경 등을 이유로 스마트 앵커 조성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오른쪽이 사업 예정 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1m 남짓 거리에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로 인접한 거주민들의 불안감도 큰 상황입니다. 지하 4층까지 해갖고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주차하는 얼마나 이게 먼지고 뭐고 나오겠어. 그리고 주차 때문에 더 차가 얼마나 드나들겠느냐고요. 또 구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반상회라든지 누가 구청에서 나오든지 나와서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될 거예요, 여기 관련. 예. 근데 그게 없었잖아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우리네한테 통보 온 것도 없고 이게 의젓합니다 한 것도 없고 없어요. 내가 반장인데. 성북구의 경우 거듭된 주민 반대로 스마트 앵커 조성이 아예 무산됐습니다. 중랑구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구는 성북구와는 입지 조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공용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 이런 건 오히려 최첨단 스마트 공장으로 세움으로써 오히려 더 현재보다는 더 감소되고 주변 환경도 발전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주민들도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주택 거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고려를 했고 꾸준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앵커 조성과 관련한 또 하나의 현안은 바로 부지 매입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공영주차장과 이 고물상이 예정 부지인데요. 공영주차장은 구유지라 문제가 없지만 고물상은 사유지라 매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토지주와의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를 보상하든 받는 입장에서는 작다고 생각하잖아. 여기서 우리가 50년을 했는데 실수가 있어야 남의 걸 거저먹으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납득이 갈 만한 금액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구는 토지주와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엔 해당 토지의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지 매입 절차도 지금 협의 보상 중에 있지만은 만약에 협의 보상이 불가했을 경우에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서 저희가 지정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충분히 토지 보상이 완료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역 봉제업계에선 스마트 앵커 조성을 어떻게 바라볼까? 스마트 앵커는 봉제업 부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부지 입지와 관련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지는 사실은 동선이 좀 이렇게 단절되고 인구 유입도 좀 그렇게 많이 좀 사람들이 안 다니고 있는 동선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약간의 제조와 판매 또 이렇게 집적지의 어떤 그런 그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상권이 보장돼 있고 유동성이 있는 쪽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에 대해 군은 예산상의 이유로 투자 심사 과정에서 당초 구상했던 부지에서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우제로 접한 부분에다가 스마트 앵커를 좀 건립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투자 심사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부지를 활용해서 스마트 앵커를 짓는 걸로 했고요. 기존에 예상했던 그 부지에는 저희가 별도의 공동 판매상을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바로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편 봉제업계에선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지 않기 위해선 설득과 홍보 등의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실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가 주력 산업인 봉제 산업이 잘 돼야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서 주민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만약에 헐고 그거 파고 그러면 빨리 뛰어 들어간다고. 갈 때까지 가봤죠. 내 거 공짜로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좋은 사업이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군은 이르면 내년 4월 스마트 앵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으신 대로 다소 강한 어조에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봤을 땐 사업 추진이 마냥 원활해 보이진 않은데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또 성북구의 사례처럼 아예 무산되지 않기 위해선 결국 이해와 설득의 과정, 또 이를 아우르는 지자체의 행정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디슈 김동훈입니다. 서울 도심 5등급 노후 경유차 단속이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미세먼지 시즌제의 일환으로 단속 첫날
서울 사대문 안에 진입한 노후 경유차 400여 대가 단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작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모습입니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에 설치된 카메라로 실시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단속 첫날 적발된 차량은 모두 416대. 발송된 과태료 통지서만 1억 400만 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들 예상보다는 오히려 적은 차량이 단속이 됐는데 이분들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저감 장비를 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을 진입한 5등급 차량은 2,572대. 전체 통행 차량의 약 1.6%였습니다. 이 중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과 긴급 차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 신청 차량 등 2,156대는 단속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노후 경유차 진입 금지 지역은 청운 효자동과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과 회현동, 명동, 필동, 을지로동 등 중구 7개 동입니다. 이 구간의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을 포함해 연중 내내 상시 적용됩니다.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가 실시간으로 통보됩니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를 연계하는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기존 노인종합복지관과는 차별화된 어르신들의 새로운 문화 휴식 공간인 70플러스 라운지를 선보였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강사와 만학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해온 지 한 달여가 지나갑니다. 미디어를 활용해 어휘와 문법, 문장까지 평소 부족했던 영어를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좀 상당히 하고 싶었고 또 선생님한테 처음 강의를 듣는 순간에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 참석을 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상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찍기 강좌도 인기입니다. 구도와 빛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촬영까지 해봅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재미있게 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여행도 하면서 즐겁게 또 추억도 좀 이쁜 사진을 남기고 그러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물론 여기서도 많이 좀 신경 써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 복지시설이 부족한 강남구 도곡동에 강남 70플러스 라운지가 지난달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1층 북카페에선 독서와 휴식뿐만 아니라 소규모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몄습니다. 지하 2층에선 다양한 강좌와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문화 공간이자 사랑방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르신들만을 위한 북카페, 문화공연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 구성 그리고 자율적 운영을 통한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어르신 여가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와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노인복지 종합서비스 허브 기관이자 문화공간인 강남 70플러스 라운지를 복지시설 사각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어제 오전 10시경 강남 순환도로 수서 방향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최모 씨를 비롯해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석 대는 모두 파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로를 주행 중이던 경차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단위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공유 캠퍼스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유 캠퍼스는 권역 내 학교를 각기 다른 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 운영해 인근 학교 학생들이 본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타 학교에서도 수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유 캠퍼스는 이웃 학교 간 자율협의체 단위로 공모해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2020년 서너 곳의 캠퍼스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도까지 25개 이상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앞 버스 승강장에 미세먼지 프리전 쉘터를 설치했습니다. 미세먼지 프리전 쉘터는 전기 집진기와 활성탄으로 도로변 미세먼지를 90% 이상 제거해 외부 공기를 정화한 뒤 승강장 내부로 유입하는 방식입니다. 쉘터 입구에는 슬라이드 문을 설치해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내부에는 온열 의자와 냉난방기, 미세먼지 측정 자료 안내판과 더 강남 앱이 연동된 생활정보 키오스크가 설치됐습니다. 강남구는 연말까지 강남 세무서 앞 버스 승강장에도 미세먼지 프리전 쉘터를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파구가 내년 삼표 산업의 풍납 공장 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를 추진합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부지 수용 재결에 따라 내년 1월 10일 이후 풍납 공장의 부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풍납 공장에 대한 보상금은 544억 원으로 책정됐고 삼표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송파구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방침입니다. 그동안 송파구와 삼표 측은 대법원의 풍납 공장 이전 판결에 따라 손실 보상액 협의를 진행했지만 삼표 측이 무응답으로 나와 송파구는 서울시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기상청이 오늘부터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한파 영향 예보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영하라도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의 추위 체감도는 다르다는 거죠. 각 지자체들의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은 어떨까요? 행여나 천편일률적인 물질적 지원에만 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같은 추위라도 사람마다 몸과 마음이 느끼는 추위의 정도는 다 다를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